안녕하십니까. 용띠 임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에 있는 경은 그 편인이라는 인자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임일간이 쥐해를 맞이했을 때 육친은 겁재가 되면서 특히 이런 겁재의 모양을 양인의 모양으로 양인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좀 강한 특성을 갖고 있죠. 또 잘하는 해를 맞이했을 때 임일간은 장점으로 쓰는 부분과 단점으로 쓰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임과 개가 의미하는 비견이라든가 겁재는 굉장히 강해지면서 병과 정이라는 재성과 무와 기라고 하는 관성이 상당히 세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용띠가 쥐라는 해를 맞이했을 때 장성살의 기운이 있으면서 보조적으로 보면은 직살의 영향력을 좀 받게 됩니다. 또한 진이라는 글자가 자를 만나면서 삼합에 의한 변색의 영향력도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들이 실제 용띠 임일간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에는 편이라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천간에는요, 내 생각과 의지에 영향력을 미치는 글자가 되는데요. 이게 편인의 기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편인이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그 몸을 움직이는 데는 좀 불편하고 생각을 통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부지런히 내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고요. 생각은 좀 더 학습을 통하거나 내가 자격을 갖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갖거나 하면서 내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또는 좀 더 부가가치 있는 방향으로 나의 자격이나 학문 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글자가 편인이라는 글자의 영향권입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이렇게 학습이나 자격이나 부동산 취득이나 전문 지식을 얻거나 기술을 얻음으로써 내가 직업을 갖거나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모습은 생각은 이렇지만 실제 모습은 지가 잘하고 하는 이러한 글자의 영향권 내에 놓이게 됩니다. 자, 임일간한테 잘하는 글자시 실제 현실에 작용하게 되는데요. 현실은 겁재와 양인의 기운이 작동합니다. 자, 겁재의 기운과 양인의 기운은 그 책에서 보면은 되게 험악한 말이 많습니다. 재물을 겁탈한다, 누군가의 피해를 대인관계부터 투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극심한 피해를 주는 것들을 이런 글자의 모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목적 중에 하나겠지요. 자, 겁재양인, 이 기운 자체는 뭐냐면 현대로 나누면 프로페셔널입니다. 뭔가 내가 하는 영역에서 최고의 프로가 되고자 하는 어떤 일종의 도끼와 끈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내가 일에 몰두하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갖다가 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나는 이렇게 도끼와 끈기를 통해서 내 것을 얻고 그것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양인의 기운입니다. 근데 그 방향성은 천간에 따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도끼를 품고 프로가 되는 분야는 이런 분야가 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학습을 하거나 자격을 얻거나 전문성을 취득하고 기술을 얻기 위한 것. 그래서 이러한 도끼와 끈기가 나를 삶에서의 프로, 내 직업에서의 프로, 내 일에서의 최고봉에 올릴 수 있는 근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 이런 모습들 중에서 사실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상당히 약화되는 것들은 좀 불리하게 됩니다. 자, 재성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돈의 흐름이 좀 여의치 않다. 또 관성이 약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직장에서의 입지가 불안정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통 이런 다양한 케이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익히거나 뭔가 전문성을 더 숙련하기 위해서 학원비를 내거나 어떤 학습비를 내면서 내가 재물을 갖다가 돈을 내고 그 기술을 익히는 과정 속에서 내 돈이 나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 내 입지 불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밀어붙였던 일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피할 수가 없더라. 나는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끈기 있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과 타협점이 좀 어렵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맞으니 당신이 어떻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난 내 생각대로 일을 할 것이요. 이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 일종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잘 극복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추진력을 갖고 있구나. 너는 이 분야에서 최고다. 라는 찬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과 협력을 못하는 독단성의 기운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내가 어떤 일을 갖다 책임지고 밀어붙이면서 강하게 내 의지를 펼칠 때 결과에 따라 찬사를 받느냐 독단성을 받느냐 이런 것들은 세간의 평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 양인이라는 것이 아주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되다 보는데 보통 인생에 있어서 결혼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오랫동안 그 주변에 또 축복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일간이 찬한 기운을 보면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연애 기간도 상당히 1년 내 어떨 때는 6개월 정도의 연애 기간을 거치고 바로 결혼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만난 지 몇 번 안 됐는데 바로 결혼을 결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양일이 가진 추진력 때문에 그런데요. 결혼은 좀 더 생각을 갖고 강한 추진력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보다도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서둘러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성살의 기운이 용띠가 쥐를 만나면 장성살의 기운은 노출되면서 보조적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집살의 기운이 노출됩니다. 자, 장성살의 기운은 뭔가 내가 책임을 지고 앞에 나서야 될 일입니다. 내가 앞에 나서서 책임을 지다 보니 피곤도 따르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상당히 좋았을 때는 주변의 찬사와 어떤 삶에서의 성공을 맛보기도 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을 갖다가 맨 앞에 나서서 또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일을 갖다 하는데
늘 내 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많은 비난도 받아야 되고요. 그 비난을 뚫고서 그 일을 하면서 결과가 좋게 만드는 것들은 상당히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장성살의 기운이 오고 양인의 기운이 오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자꾸 앞에서 누군가 앞에서 책임질 책임질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한 진이라는 글자가 이 띠가 자를 만나서 어떤 합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임일간한테 진이라는 것은 관성이었는데 이것이 비겁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나 대인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 불안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연인들 사이의 관계가 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 이거는 그 해의 운이 주는 기운입니다. 이 해를 넘기고 나면 그런 기운에서 상당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내 주관이 아니라 그 해의 기운을 받아서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이나 언행을 통해서 상대한테 어떤 아픔을 주는 것, 이거는 스스로 좀 자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애정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정운과 재물을 같이 보겠습니다. 애정운과 재물의 둘 다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재성의 동향입니다. 근데 재성의 동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하다 보니까 애정운 쪽에서도 그렇게 좋은 관계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로 내 주장이 강해지고 참았던 것이 폭발하면서 상대한테 내가 의도치 않았던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운에서 왔더라. 그러니 내가 원치 않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좀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말을 좀 아끼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좀 더 많이 한다는 생각으로 한 해를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물 쪽에서 보면 절대로 투자 쪽에 대해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주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서 투자가 직업인 사람도 있고 투자를 통해서 많은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임일간의 쥐해를 만났을 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 쪽에서 보면은 또 투자를 이런 것들 제일 힘든 것들은 뭐냐면 어떤 한꺼번에 과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에 상당히 막힘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흐름에 막힐 수 있는 원인이 투자로 인해서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투자를 꼭 하셔야 될 분들이라면 그래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의 일부분 정도만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취업운과 시험운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취업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성의 기운을 많이 바라봅니다. 근데 관성의 기운이 상당히 약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취업운은 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스펙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운 쪽에서도 보면 내가 단기 시험과 장기 시험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 시험이라면 강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편인의 기운도 강해지는 시기라서 이때는 굉장히 좋다. 근데 올해부터 시작돼갖고 아니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3년이나 5년 후에 어떤 결과를 바라보는 장기 시험이라면 조금 더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은 어떤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약해질 때는요.
약해질 때는 돈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막혀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관성의 기운이 약해질 때는 어떤 계약의 해지나 변경으로 인해서 내 사업의 안정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떤 그 2020년도에 경영 계획을 짜거나 사업 전망을 하실 때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용띠 2일간의 경제와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